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원래 술 리뷰하려고 와인을 샀는데 도저히 오늘 술 마시면 탈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술 리뷰 대신에 제 유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에딘버러에 온 지 10개월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논문학기를 하고 있는데 유학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힘든 점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별로 제가 겪었던 어려웠던 점들과 또 스코틀랜드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반에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기로 했었고, 또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집안의 도움도 하나도 안 받았었고, 뭐 그냥 가서 진짜 투잡해가면서 그 전에 가기 전에 가외 열심히 뛰어서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모은 돈으로 그렇게 힘들게 갔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처럼 장학금을 받고 또 지원을 받고 유학을 오는 것이 되게 풍요롭게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예전에 그런 북미 생활을 하면서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이 편하고 빠르게 잘 일이 처리가 되는 곳이 없구나라는 걸 잘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유럽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스코틀랜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느리고 답답하고 또 참 마음대로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짜증이 났던 게 은행을 갔어요. 그래서 계좌를 틀어 갔는데 여기는 계좌를 틀 때 바로 가서 틀 수 없다는 걸 알고 갔어요. 그래서 먼저 은행에 가서 그 은행 직원과 내가 언제 다시 와서 은행 계좌를 틀 수 있는지 약속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필요한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면 다 되냐? 라고 해서 확인을 받고, 그래 그러면은 내일 몇 시에 다시 보자 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 서류를 그대로 들고 갔어요. 근데 서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확인도 받고 또 학교에 그 서류를 발행해준 서비스 센터에서도 확인을 다 받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그 서류를 다시 챙겨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그때 다시 약속을 잡을 때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서 은행 직원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서류가 빨리 발급이 돼가지고 그날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근데 뭐 언제도 안 되고 진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까지 그 날짜를 다 집었는데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짜증이 차올랐어요. 그 답장도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잡는데 거의 한 주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짜증이 나서, 아니 지금 너희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못 잡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고. 분명히 2주 안에 다시 시간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좀 약간 화를 내는 어그레시브한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이제 약속을 안 잡기로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 아무데나 와,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생각보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근데 그 2차로 빡친 게 뭐였냐면 택배를 이제 시키잖아요. 초반이라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택배를 시키는데, 여기는 택배가 사람이 집에 지키고 있지 않으면 그냥 가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네,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마음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택배가 오기로 한 날은 그냥 수업이 없으면 무조건 집안에 와서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게, 택배 기사가 분명히 내가 거기 연락처 정보를 다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도 안 하고 너희 집에 방문했는데 네가 없어서 그냥 왔어 라는 메시지가 온라인에 뜨고, 전화도 한 번도 안 오고 4번 왔다가 그냥 그게 그대로 반송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진짜 서너 번 일어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기숙사에 이제 관리실에 가보니까 자기들 관할 아니라고, 뭐 그 쇼핑몰에 얘기를 해라 그래서 쇼핑몰에 얘기를 해봤더니 쇼핑몰이 자기들 관할 아니라고 택배사에 전화해보래요. 그러니까 택배사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 관할 아니라고 쇼핑몰에 전화해보래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도
진짜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안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인터넷으로 아예 주문 안 시키고 그냥 아마존이나 로얄메일 통해서 오는 것들만 확실히 배달이 보장이 되는 곳들만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뭐 물건이 잘못 왔는데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답장이 없어서 물건을 보내고도 막 한참 동안 내 돈이 묶여 있다던가 뭐 이런 류의 일들 있잖아요. 연락이 닿지 않음과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것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짜증이 차여가지고 학교 상담센터에 요청을 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의 이런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서로 일을 미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잘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학교 상담센터에 갔어요. 여기는 워낙 날씨가 안 좋고 막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막 자살 방지 포스터 같은 것도 학교에 되게 많이 걸려 있고, 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웰빙 센터 이런 거에 관한 소개도 되게 많이 해서 뭔가 여기라면 내가 믿을만하게 상담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조금 품고 갔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으려고 이제 막 메일을 보냈죠. 이제 나는 이런 좀 여기 와서 적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해보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우리 좀 쇼트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줄래? 라고 해서 알겠다고, 그러면 그 리스트 정리되면 다시 답장을 줘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언제 가능한지 시간을 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진짜 답장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잠깐만 기다리래요 또. 그래서 알겠다고 또 기다리니까 또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혹시 이거 내가 할 수 있긴 있냐고, 상담이 가능하긴 하냐고 이제 성질을 좀 냈어요 또. 그러니까 약속을 잡아주는데 그게 제가 처음에 메일을 보냈던 시간에 한 달 반 뒤였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화가 또 그때도 막 이만큼 차인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막 이런 제 문제를 얘기했어요. 진짜 여기 스코틀랜드 사는 게 너무 어렵고 막 이러한 내 문제들이 있었고 내가 이런 거 화를 컨트롤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내가 상담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해서 내 동료를 연결해줄게 해서 옆방에 옮겨졌어요. 근데 옆방이 옮겨졌는데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했죠.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냥 포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그분께 네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알면 여기를 왔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뭐 간단한 그냥 자료들, 뭐 그런 팜플렛 같은 거 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나름 이제 뭐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것에 진짜 어려움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매번 뭐 고객센터랑 전화하고 싸우고 메일 보내고 막 혼자 알아보러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는데 시간을 진짜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포기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기 생활 초반에 이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논펜 라떼를 주문을 했대요, 카페 가서. 근데 그 바리스타가 그냥 레귤러 밀크로 라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나 논펜 라떼 주문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리스타가 그래서 뭐?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잘.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바리스타가. 근데 이게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좀 포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이런 짜잘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화를 일으키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중반에는 이제 학교 생활이 좀 시작되면서 이 초반의 어려움들이 학교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이 브루잉 디스틸링 관련된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왔기 때문에 사실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이과 머리도 없고 또 제가 막 영어가 그렇게 완벽한 상태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필요했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과사에 한번 연락을 했었어요. 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교수님 한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가보니까 그냥 이런 기본서 읽으면 된다고 기본서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서는 사실 입학 전에 과사 사무실에서 이거 읽고 오라고 시켰던 그런 기본서라 가지고 사실 교수님의 조언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교수님도 다 이런 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포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단 뭐 학교 시스템이나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되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좋은 술을 만드는, 맛있는 술을 만드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실습이 뭐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실습이 되게 적고 뭘 실습하는 거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그냥 보고 관찰 보고서를 쓴다던가 이런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위한 실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또 교수님들에게 항상 이런 어려움을 요청하거나 피드백을 요청하면 대답을 안 해줘요, 잘.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 가서 나 이번에 과제 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개념을 먼저 알면은 되는지 그리고 한번 읽어볼 만한 기본서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구글링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이 되게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접게 해서 되게 좀 짜증이 났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온전히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는 곳이구나. 아마 제가 뭐 그 대학원, 해외 대학원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기대가 좀 컸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학교 배우는 과목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제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좀 실망이 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컸었고 또 과제가 거의 한 학기에 6, 7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4과목 듣는데 거의 한 과목에 과제 2, 3개씩 이렇게 있는 상태여서 진짜 아카데믹 라이팅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3,000자씩 되는 그런 보고서를 쓰는 게 되게 고역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도 어려웠던 게 이게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 관련된 과학 쪽의 터미놀로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용어를 알아야 되고 또 개념이 생소하니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영어가 내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내 스스로 시험 때 막 다급할 때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 부담감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중반에 어려움이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이렇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제 여기서 재밌게 할 만한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뭐 지역 축제도 다녀보고 또 여기저기 좋은 바들도 찾아다녀보려고 하고 또 뭐 과 친구들 모임 있다고 하면 가보고 뭐 소사이어티 이런 거 여기로 한국으로 치면 동아리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도 가보고 뭐 춤 같은 것도 배우러 다녀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정말 뭐 하나 다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다 재미가 없고 제 취향을 이렇게 뭔가 딱 저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쁘게 움직인 것에 비해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다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거 말고는 또 역시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포기를 하고 그런가 보다 라는 것 이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러 다녀보고 또 생활이 심심하면 재밌는 걸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보고 했지만 어쨌든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후회를 하지 않고 그냥 딱 손을 끊겠다 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부터 그 뒤로 조금 상태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후기의 어려움은 돌아갈 걱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0대가 넘어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 또 7년간 회사 생활이 사실 짧지도 않고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제 뭐 대리급에서 중간 관리자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또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왔기 때문에 사실 이 공부를 되게 잘 마치고 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내가 많이 배워가고 또 새로운 지식들 많이 얻어가고 영어도 많이 늘려가겠다라는 딱 그 목표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술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 하나로 이까지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온 건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너무 배운 게 없다는 근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되게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 저번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내나 해외나 다 주류 회사들이 문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많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진짜 많이 들어요. 또 논문 쓰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6,000자만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많은 양의 글자 수는 아닌데 이게 또 논문을 쓸 때도 되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 새로운 디스틸러리에 비즈니스 플랜을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거길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제가 어차피 예전에 뭐 세일즈나 마케팅 쪽 일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랜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에 있는 디스틸러리에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마구간 같은데 3개 있고 우리 디스틸러리 할 건데 뭐 만들지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만들지도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프로젝트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오기 전까지도 교수들이 나는 담당자 아니야. 딴 교수가 나도 담당자 아니야. 저 사람의 얘기에 이런 식으로 미루면서 되게 많이 미뤄졌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약간 어긋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잘 못하게 돼서 약간 지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큰 상태예요. 제가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했죠? 네. 스코틀랜드 살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미세먼지가 없어요. 정말 여기 사람들한테 아마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도 잘 못 와닿을 거예요. 너무 공기가 깨끗하고 또 그냥 그 탭워터 마셔도 너무 물맛이 좋아요, 되게. 저는 수돗물에 되게 민감한 편이라서 아무 물 잘 못 마시는데 그냥 파는 생수보다 수돗물이 더 맛있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좀 사실 날씨가 힘들긴 해요. 봄, 여름은 괜찮은데 이게 가을이 짧고 겨울이 되게 긴 편이거든요. 근데 겨울 되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자주 오는 것만큼 힘든 게 해가 3시 반 되면 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시간이 되게 긴 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이외에는 흐린 날씨는 금방 적응이 돼요. 네, 나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았고 그냥 공기 깨끗해서 그냥 맑은 하늘, 구름만 없으면 맑은 하늘 볼 수 있는 거 이거 스코틀랜드 사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술이 싸요. 저는 또 술을 마시러, 또 술을 공부하러 왔으니까 사실 술이 싼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스카치 위스키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스키 할인 폭도 굉장히 크고 종류도 다양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위스키 바에 가서 마셔도 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그로서리 샵에서 주문 배달을 하면 그냥 인터넷 주문하면 다 배달이 와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어요. 세 번째는 할 게 없어서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될 수 있긴 한데 사실 뭐 제가 만약에 암스테르담이나 런던 같은 데 살았으면 아마 내내 공연 보러 다니고 막 이벤트 찾아다니라고 공부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에딘버러는 뭐 그런 이런 소소한 이벤트들이 다 재미도 없고 그냥 뭐 티켓만 비싸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먹을 때도 많이 없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클럽 같은 데도 다 재미도 없고 공연도 많이 안 하고 한국보다 더 유럽 DJ를 적게 볼 수 있어요. 또 저는 DJ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좀 유럽에 와서 전자음악 많이 들어야지 라는 욕심도 있었는데 절대로 못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좀 영어 공부하고 싶다, 어학연수 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저 에딘버러 추천할 것 같아요. 물가만 상관없으시면. 워낙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공부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학교에 갇혀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할 게 어차피 없으니까 공부나 하자. 라는 마음가짐이 되게 쉽게 먹어졌었어요. 네, 요런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유학 생활을 그렇게 막 잘했다고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조언이라고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참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선택지가 해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더 쉬운 걸 선택하고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만두는 게 더 힘들었고 더 많은 용기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했어요. 근데 다만 그냥 동기부여를 복잡하게 하려고 안 했어요. 아, 그냥 이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 말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반에는 막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그때 막 그때 썼던 글들 막 이런 거 다시 보면서 막 힘내보려고도 하고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혹은 뭐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모습이 돼 있겠지 막 상상하면서 되게 막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과거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며 지금도 너무 벅찬데 이 미래의 내 모습을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그냥 포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되게 단순한 동기부여. 나는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 그냥 그 생각만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했던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경험자분들 좋은 조언 같은 거 있으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되게 길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혹시나 뭐 이런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네, 한번 보시고 나름 유학 준비를 하시거나 유학생활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이제 술 사놓은 거 네, 다음에 리뷰를 하게 해서 꼭 돌아오기로 약속을 하고 네, 그러면 다음에 술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